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북한판 쇼생크 탈출을 짚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유학생 한모 씨가 강제 북송되던 중에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소식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유학 내내 감옥 아닌 감옥 같은 곳에서 생활했겠죠. 탈출 이후 지금은 어딘가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처럼 오욕의 강물을 건너서 자유의 빗물을 맞고 인생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자, 평행 이론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홍순경 납치 미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홍순경 씨 부부도 태국에서 이 강제로 북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홍순경, 그가 지금 YTN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 북송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5년 전의 상황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슈 대담에서 만나보시죠. 예, 안보라 앵커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 오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굵은 글씨로 나타나 있는 뉴스, 그것은 바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북한 유학생의 탈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속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비견되는 일이 1999년에 있었고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홍순경 당시 타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홍순경 참사관의 납치 미수 사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홍순경 전 참사관이 어떤 경로로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태국의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나올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문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밤에 그리고 전화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밤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꼭 모시고 싶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유학 중인 지금 그 북한 유학생 탈출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선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사실은 그 북한에서는 이 비일비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저희 사건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마도 1989년 그때 독일 쪽에 나갔던 유학생들이 다 그 무리로 소환되는 그 일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아마 그 독일 쪽에 나가 있던 우리 북한 유학생들이 이게 전철호를 비롯해서 몇 명이 한국으로 전철호 씨요? 예, 전철호 씨라고 갑자기 한국에 왔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동부 사회주의 나라들,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 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을 대거 소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환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들이 외국으로 탈출할까봐 사실은 몽땅 소환해서 이제 북한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쪽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유학생은 중국에만 내보냈죠. 그래서 중국에 나간 게 뭐 한 300명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프랑스에 나간 유학생 한 10여 명은 아마 학교들에서 그 교환 학생으로 이렇게 나간 것 뿐이지 실제 자유로운 그런 유학이 아니고 그 학교 간에 그래서 교환으로 한 10여 명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납치 사건에 등장하는 게 북한의 호송조라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 우리 홍 선생님도 사실은 호송조에 의해서 그러면 강제 송환이 될 위기에 처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저희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저희 상급이 북한에서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상급이라는 건 상관이? 우리 상관이죠. 그러니까 장성택이 부하들을 다 숙청하는 것처럼 어느 상관이 한 명이 체포되면 그 아래 기관들이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과학기술 참사로서
이 지문 회사를 태국에 내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문 열쇠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기로 해서 그걸 제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상급 지휘관인 사연전부 안전기술국장이 그 왕별 하나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베이징에 나와 있던 지사 그 성원들 한 10여 명을 모두 소환해서 이미 감옥행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나를 한 두석 달 더 있다가 급기야 소환장이 떨어졌는데 그게 하나의 체포영장과 같은 그런 그 소환장이 내려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베이징 지사가 몽땅 들어가서 감옥행한 것과 비교하면 이건 틀림없이 이제 그 감옥행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불응했죠. 그래가지고 소환을 불응을 했다. 예, 불응을 도망가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사관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좀 숨어서 한 보름 한 달쯤 있으면 아마 북한이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그만에 체포됐죠. 그러니까 방콕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죠. 방콕에서 저쪽 파타야 쪽으로 이제 파타야 무안쪽, 쪽. 예. 아니, 제 얘기 뭐냐면 예. 대사관은 방콕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참상화 시절에 방콕에 계시다가 예, 예. 파타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예, 숨었죠. 거기에 한 2주 정도 숨어 있다가 체포가 됐다. 예. 아니, 파타야 쪽에 어떻게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은 제가 그 탈출한 즉시에 국가보위부에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콕에 나왔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안전 대표들 예. 이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하여튼 베트남을 비롯한 그런 각 대사관에 나와 있는 안전 대표들이 바로 보위부에서 파견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태국에 다 집결해서 우리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죠. 우리라는 건 우리 홍 나와 선생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가족, 가족과 우리 아들하고 아들 3명. 그래서 그들은 태국 경찰 2명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 매수해서 그 경찰 2명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추적해서 결국은 보름 만에 체포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돼서 사실은 북한 대사관에 그게 호송조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호송조죠. 그렇죠. 호송조뿐 아니라 체포조라고도 할 수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체포 새벽 5시에 그들이 우리 자는 방에 쳐들어왔는데 들어오자 바람에 뭐 수갑을 채우고 뭐 정말 주머니에 수갑을 채웠어요. 수갑 채우죠. 다른 나라에서 수갑을 채우네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게 모두 뭐 다 수갑 채우고 주머니에 뭐 짤락돈까지 혁대까지 다 풀고 그래서 완전히 죄인 취급해서 결국은 대사관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지금 새벽 5시에 체포됐는데 한 8시까지 그냥 그 대사관 안에서 거의 그 죄인 취급을 하다가 결국은 8시경에 차에 태워서 이제 끌고 가댔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공항으로 간다면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소동을 피워서 결국은 태국 경찰에 좀 호소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내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라오스로 끌고 갔어요. 라오스는 북한과 가까운 사회주의 체제이고 지금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로 끌고 가는 걸 보고 야 이게 언제는 탈출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육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라오스로 가는 거죠? 육로로. 그래서 나와 우리 처는 미니버스에 타고 그게 저기 그 보위부 요원들 한 8명이 그냥 딱 옆에서 호송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도중에 저는 세상이 뭐 체포되는 순간부터 까지 그 뭐 한 생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드님하고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글쎄 그 아들 때문에 더욱더 이거 정말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야 편하겠다. 그 북송된다는 것은 죽기마도 못한 그런 처지거든요. 고문받고 그렇죠. 그 험악한 그 학대 속에서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사실은
두석 달도 난 채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바치고는 차라리 이 차가 좀 불러서 예. 뭐 어디 폭발해서 날 죽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예. 그래서 빌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차가 우두둑 떨리더니 확 이제 차가 라오스 굴렀어요. 가는 육로로 가다가 우두둑 떨리는 자동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한급에 굴러서 이제 옆에 골짜기에 떨어졌거든요. 예. 깊진 않죠. 골짜기가 뭐 한 미터 정도도 되나만. 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 굴렀으니까 예. 더 가지 못하지 않나요? 예. 근데 태국에는 그들의 그 풍습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가던 차들이 거기 다 몰려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숱한 한 200명이 거기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경찰도 오고 병원에서 호송차도 오고 예. 그렇게 와서 복잡거리는데 그 사고로 해서 우리 집사람은 이 머리는 다치지 않았는데 길에 떨어지면서 이게 손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예. 뼈가 그대로 나와서 피가 뚝뚝 아이고. 떨어졌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슴하고 머리가 좀 다쳤는데 아드님은요? 아드님은 같은 차를 안 탔기 아, 때문에 딴 차를 타고 다른 있었어요. 차기 때문에 그건 사고 안 났죠. 예. 그래서 우리 둘은 그걸 계기로 해서 병원으로 어쨌든 가셨구나.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내가 임대해서 쓰던 집주인 전화번호 하나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전화번호는 다 모르잖아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집주인이 원래 집에 잘 안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 전화를 받았다고요. 이것도 역시 뭐 상당히 그 기회가 살 기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길래 우리가 이렇게 체포돼서 지금 호송되고 있는데 빨리 경찰과 유엔 난민 그 유엔 난민의 그 UNHCR? UNHCR에 이미 그 우리 유엔 고등 인터뷰를 탐구관. 했습니다. 그날 원래 유엔 난민증을 받게 된 날 우리 새벽에 체포가 체포됐거든요. 됐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그 이제 그 주소를 그 이제 병원 사람한테 전화를 바꿔서 알려줬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경찰이 왔죠. 아드님은요? 아드님은 딴 차에 있었으면 계속 북한 사람들이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사실은 우리 둘은 그렇게 해서 경찰이 보호를 받기 시작했는데 제일 문제는 아들 문제였죠. 사실은 아들 때문에 우리가 탈출을 했는데 아들의 행방을 모르니까 이거는 밤잠도 안 오고 그렇지, 당연하죠. 밥도 한술도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동안을 계속 편지를 썼어요. 예. 그 태국 정부에다가 그 잘 뭐 영어도 능하지 못한데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냥 그래서 펜 하나에 종이 얻어가지고 영어로 뭐 그래도 편지를 써서 아들을 구원해달라. 네. 아들이 죄 없다. 그런 걸 계속 호소하면 그랬는데 태국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그 마지막에 총리가 이제 최종 성명을 냈어요. 그 젊은 청년을 부모들한테 보내라. 예. 만일 보내지 않는다면 세계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3월 23일 오전까지 보내지 않으면 너희 외교관계 단절하고 몽땅 추바이다. 갑자기 태국 총리 그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런 분이 난 그래서 한 2년 전에 가서 만났어요. 그분을 가서 선물 뭐 별치도 않은 거 그래도 어쨌든 가 인사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그 성명을 했기에 북한은 아주 그 난처하게 됐잖아요. 아이 하나를 죄 없는 아이를 하나 갖다 죽이면 뭐라고. 그 아이 때문에 쫓겨나게 모두 됐죠, 쫓겨나니까 태국에서. 예? 그게 저울질이 됐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작은 나라도 예.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경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태국 정부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 정부는 사실 태국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하고 태국은 수교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 프랑스하고 북한은 수교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강경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예? 그 북한 체포조, 아니, 뭐 호송조인가?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을 불법 입국 혐의로 다 체포한다든지 뭐, 하여간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랑스 정부? 저게 내가 알기는 프랑스의 무역 네. 대표부가 있습니다. 예.
그 대표부는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표부가 그 체포조 역할을 하고 아마 북에서 대표단도 나갔을 수 있고 주변에서 지금 모여들었다는 예.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사람들이 잡아가려다가 예. 일단 놓친 잡히면 거죠. 예.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그 오히려 살해를 해서 시체라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우리 외교부가 프랑스 경찰이나 프랑스 외교부에 네. 강한 요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그들이 북한 요원들을 감시하고 북한 그 대표부를 감시해서 그 함부로 이제 날뛰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북한이 이제 발견해서 하기 전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도록 우리 정부가 이제 프랑스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체포될 때도 역시 태국 정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우리 한국 정부가 거기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한 그 정말 그 대책을 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그런 정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조건에서 자기 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 프랑스 정부가 협력을 해서 반드시 북한 요원들이 이제 그런 그 납치 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여쭤보기가 뭐한 부분인데 북한은 외교관이나 뭐 이런 분 이렇게 나가실 때 꼭 가족 중에 한 분은 인질처럼 북한에 묶어두죠. 물론이죠. 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아직 마다들은 북한 인질로 남아 있었고 그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마다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 이제 대부분 거의 다 그런 인질로 이제 자기 자식들을 남기게 돼 있고 가족 전부가 나가는 경우는 극히 최고의 층 외에는 그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그럼 소식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고 가장 가슴 아픈 게 그 마다들을 지금 놓친 게 너무 가슴 아프죠. 제가 볼 때는 조금 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분명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물론 계속 건강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제기를 해야겠죠. 이번 인권 결의안 ICC 제소뿐만이 아니고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을 납치하려는 시도 때문에 북한은 더욱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만일 아마 예. 북한이 그 학생을 예.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는 경우에 정말 북한은 그렇죠. 더욱더 큰 저주를 예. 받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